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웹팔보, 같은 말로 캔틸레버가 되겠죠. 어쨌든 웹팔보에 집중화 중 피가 작용하고 있을 때 처짐량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짐량을 구하는 방법은 탄성곡선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면접 모멘트법을 이용하는 방법 등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많은 시험들을 응시해 본 경험으로는 그 위와 같은 방법보다는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실제로 작년 2020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웹팔보 처짐량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었죠. 그때 당시에 아마 많은 분들이 면적 모멘트법도 해보고 또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다가 오히려 헷갈려서 답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도 제가 동일한 기출문제를 출제해본 경험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실수하거나 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경우 1, 2, 3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꼭 숙지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빠르게 푸셔서 시간 절약과 더불어서 문제를 맞추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우 1. 길이가 L인 웹팔보 자유단, 같은 말로는 끝단이겠죠. 어쨌든 끝단에 집중화 중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이때 임의 위치 X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이런 경우일 때에는 제가 지금 써드리는 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써볼게요. 빨간색으로. 임의 위치 X에서의 처짐량이니까 델타 X라고 쓸게요. 델타 X. 글씨 이상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델타 X는 6EI 분의 PX제곱 곱하기 3L-X. 요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X라는 것은 고정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이것까지도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고정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는 자유단 끝단이고요. 어쨌든 웹팔보 경우에는 자유단 끝단에서 최대 처짐량이 발생하게 되죠. 그쵸? 어쨌든 고정단은 여기다. 즉 X라는 것은 고정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한다. 즉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집중화 중이 자유단 끝단에 작용하고 있어. 그때 중앙에서의 처짐량은 얼마야? 중앙.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아래 문제처럼요. 한국지역난방고사 기출문제예요. 읽어볼게요. 길이 L인 웹팔보 끝단에 집중화 중 P가 작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죠. 이때 보이 중간 지점에서의 처짐량은 얼마인가? 바로 여기에서 처짐량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중간 지점이 고정단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죠? 중간이니까 당연히 2분의 L 떨어져 있겠네요. 보라색으로. 당연히 2분의 L만큼 떨어져 있죠. 중간이니까 고정단으로부터. 우리가 근데 이런 경우에 X가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고정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말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 거 죄송하고요. 어쨌든 X라는 것은 고정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한다. 근데 중간 지점에서 처짐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2분의 L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6EI분의 PX제곱이죠. X 대신에 2분의 L이 들어가고요. 3L-2분의 L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은 48 2i분의 5PL의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지역난방고사 기출문제의 답은 바로 48분의 5가 나오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지우고 가볼게요. 지워도 되겠죠? 우리가 요런 경우일 때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짐량 우리 다 알고 있죠? 델타 맥스 최대 처짐량 우리 요거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3이i분의 P를 세제곱. 그쵸? 똑같아요. 우리가 자유단에서 최대 처짐량이 발생하잖아요. 즉 여기 끝단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죠? 이 끝단은 고정단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까? L이잖아요. L. 길이가 L이니까 당연히 L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되겠죠. 끝단은. 그래서 여기 X에다가 L을 대입하시면 돼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PL 제곱이 되겠고요. 6EI
그리고 3L-L이 되겠죠. x가 고정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길이 L인 외팔보 자유단 끝단의 집중화 중 P가 작용하고 있어. 끝단의 집중화 중이 작용하고 있어. 그때 고정단으로부터 5분의 1L 떨어진 위치에서의 처집량은 얼마야? 그러면 X 대신에 5분의 1L 요거 대입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런 경우를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이 공식에서 이러한 경우일 때 X가 고정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한다는 거 반드시 헷갈리지 않고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경우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거 많이 봤죠? 고정단으로부터 X 떨어진 곳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집량 델타 맥스는 얼마인가? 이거 다 면적 모멘트법 해가지고 구하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맨날 면적 모멘트법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요거 외웠었죠? 요거? 경우 1일 때 X에 대한 처짐 일반식. 요 경우 2번도 똑같아요. 네. 면적 모멘트법으로 제가 구해봤거든요. X에 대한 처짐 일반식을 구해봤더니 X에 대한 의미만 다를 뿐 결국 X에 대한 처짐 일반식이 경우 1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X에 대한 의미만 잘 구별해서 숙지해 주시면 요거 한 개 암기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를 한 번에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해당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처집량을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문제에 할애하거나 검토하면 더 많은 문제를 맞추거나 또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결국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자,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다. 집중하중이 항상 끝단에 작용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X 위치에서의 처집량을 구할 때 이때 사용하는 거다. 얘는. 그리고 X의 의미는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 고정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그리고 경우 2는 이 X가 요거예요. 요거.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 그게 바로 고정단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게 바로 경우 2번일 때의 X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잘 분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바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아래 그림처럼 하중을 받는 캔틸레버 같은 말 뭐라고요? 외팔보. 외팔보에서 B점의 수직변의 크기는 저거다. 그때 상수 A는 얼마인가라고 나와 있죠. 보통 이런 문제 보자마자 면적 모멘트법을 쓴다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면적 모멘트법 뭐 빨리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바로 아까 X에 대한 처짐 일반식을 암기해서 그냥 대입해버리는 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실수도 줄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B점에서의 수직변이니까 이 외팔보에서 B점 자유단이니까 당연히 최대 처짐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P가 이미 막 위치에 작용하고 있죠. 그 위치가 고정단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3분의 2L 떨어져 있네요. 이게 바로 X가 되는 거죠. 아까 그 일반식에서. 자, 어쨌든 우리가 B점의 최대 처집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일반식이 최대 처집량 델타 맥스를 구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6EI PX의 제곱이고요. 3L-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이 아까 X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의 최대 처집량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X가 바로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다. 어디서부터? 고정단으로부터. 그래서 X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 3분의 2L이 X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자, 그냥 대입이에요.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이상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3분의 2L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3분의 2L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죠. 그럼 6, 9, 54가 되고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위는 그냥 다 생략할게요. 어차피 상수 괄호가 나와 있으니까. 9분의 4 54분의 4가 되고요. 요거 3분의 7이 되죠. 자,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죠? 162분의 28이 나오네요.
요거까지는 다 계산할 수 있죠. 자, 2로 약분하면 81분의 14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요렇게 빨리 푸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괜히 면접 모멘트법 하면서 아, 여기 뭐 도심 X 봐. 아, 이거구나. 면적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전공 연습할 때는 당연히 면접 모멘트법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빠르게 처집량을 구하는 방법들, 각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딱 3개만 아시면 돼요. 아셔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풀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 면접 모멘트가 법이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못 푸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반드시 숙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어쨌든 X의 의미만 다를 뿐 경우 1과 경우 2는 X에 대한 처짐 일반식이 똑같다. 그래서 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구별해서 숙지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그리고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뭐냐, 이게 외팔보에 이렇게 있어요. 검은색으로 이 중앙에 P가 떨어져요. 중앙에 여기가 뭐 B야. 그때 B점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래. 당연히 외팔보니까 B점이 지금 자유단위잖아요. 끝단. 그러니까 B점이 자유단위니까 당연히 B점에서 최대 처짐량이 발생하겠죠. 이때 B점에서의 최대 처짐량을 구하래요. 이런 경우에 P가 지금 중앙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우리 근데 요런 형식일 때 최대 처짐량 암기하고 있죠? 48분의 5. 이거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면적 모멘트법으로 유도 다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많이 나오니까 48 2i분의 5PL의 세제곱 이건 암기하자. 다 암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암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런 경우에도 아까 그 일반식 사용하시면 돼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이거잖아요. 6i 분의 px의 제곱 곱하기 3l-x. 우리가 요 경우일 때 x가 어디라고요?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이 위치까지의 거리다. 어디서부터? 고정단으로부터. 그러니까 x가 얼마예요? 중앙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중 p가. 그렇기 때문에 x가 2분의 l이 되겠죠. 여기다가 x의 2분의 l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x 여기다 2분의 l 대입하시면 똑같이 48분의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48분의 5 나오지 않았어? 요거 나왔잖아요. 아까 요것도 똑같았잖아요. 48분의 5 나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처짐이. 왜? 얘도 요 일반식이었는데 이 x의 의미만 다를 뿐 결국 얘는 중앙 지점에서 처짐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때도 x가 2분의 l이었어요. 2분의 l. 얘도 x의 의미만 다를 뿐 2분의 l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48분의 5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우 1, 2번 x에 대한 의미만 잘 구별해 주시고 x에 대한 처짐 일반식이 동일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경우 1, 2번 어떤 하중 상황이 출제가 되어도 손쉽게 원하는 처짐량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챙겨가시면서 경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 3번.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라. 우리 그거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길이가 L이야. 이때 여기 자유단 끝단에서의 최대 처짐량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끝단에서의 최대 처짐량이니까 타우 맥스라고 쓸게요. 3EI 분의 PL 세제곱. 요거 담기하고 있잖아요. 요거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쵸?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2020년 서울에너지 기출문제예요. 서울에너지공사 기출문제. 자, 길이가 L인 외팔보의 중앙과 끝단에 각각 집중화 중 P가 작용하고 있다. 지금 각각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때 보의 중앙에서의 처짐량은 얼마인가? 자, 보의 중앙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그쵸? 길이가 L이래요. L. 자, 그렇다면
이 하중 예에 의한 처짐량을 먼저 구하고 두 번째로 예에 의한 처짐량을 구해서 두 개 더해 주시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중앙점에서의 처짐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요 민트 색깔 이 새끼 죄송합니다. 요놈에 의한 처짐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어디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중앙점에서 작용하고 있죠, 지금? 맞잖아요. 지금 중앙점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중앙점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일반식 있죠, 일반식. 3이하이분의 P를 세제곱. 여기에다가 요 하중 작용점까지의 거리 요거를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 요거 2분의 L이잖아요. 2분의 L.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중앙점에서의 처짐량을 구해야 되잖아. 문제에서 중앙점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중이 지금 중앙점에 작용하고 있죠. 즉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처짐량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경우 3번이 여기 봐봐요.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처짐량.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처짐량. 이게 바로 중앙점에서의 처짐량이잖아요. 이 전체 보에서는. 그러니까 이 일반식에다가 요 2분의 L 요걸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 대입해 주시면 요 L 대신에 2분의 L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8분의 L의 3승 나오죠? 그리고 요거 3이랑 곱해지니까 24 2i분의 PL 세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처짐이 되겠죠? 요놈에 의한. 그렇죠?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자유단에 작용하고 있는 집중하 중 P에 의한 처짐을 구하면 되겠죠. 경우 1번이죠. 경우 1번. 자유단 끝단에 집중하 중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임의 위치 X에 대한 처짐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식 외우자고 했죠. 얘는 조금 빨간색으로 쓰자. 요거죠. 됐습니다. 자, 중앙점에서의 처짐을 구하래요. 요거는 지금 안 봐도 되죠. 이미 구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요. 끝단에 집중하 중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임의 위치 X에서의 처짐량이다. 바로 요 일반식을 쓰면 된다. 경우 1번이다. 이때 X의 위치는 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위치다. 근데 중앙점에서 우리가 처짐을 알고 싶으니까 얼만큼 떨어져 있어? 그 정도로부터. 이게 X죠? 즉 중앙이니까 2분의 L이 되겠죠? 여기다가 2분의 1 L 대입하시고 2분의 L 대입하시면 돼요. 아까 대입했었죠? 48분의 5가 나오죠. 요거 2i랑 PL 세제곱은 그냥 안 쓸게요. 자, 얘가 2번 처짐이다. 그럼 결국에 얘랑 얘 더하면 답이 도출되겠네요. 얘는 24분의 1이니까 48분의 2죠. 요거 48분의 2잖아요. 우리 상수만 얘기하면. 그래서 48분의 2 더하기 48분의 5 하면 48분의 7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요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 1번하고 3번 요 정도를 정확하게 숙지만 하고 있다면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빠르게. 솔직히 이거 문제 나왔으면은 지금 딱 나왔잖아요. 기출이 됐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5초 컷이에요. 죄송하지만 5초 컷이에요. 솔직히 요 문제 못 푸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5초 컷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가시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난해한 문제 그런 것들에다가 절약한 저희 시간을 이 문제에서 절약한 시간을 할애해서 훨씬 더 고득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5초 컷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팁.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경우 1번이고요. 얘는 경우 2번이죠. 결국에 경우 1번, 경우 2번 X에 대한 처짐이 일반식 똑같다. 다만 이 X의 위치, X의 의미만 다르다. 그 X의 의미만 정확히 구분해서 숙지해 주시면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우 3번은 뭐라고요? 제가 여기다 마지막은 안 써놨는데 같이 하려고요. 자, 경우 3번은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라 라고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팔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중이 이렇게 작용해. P. 여기가 3분의 L이에요. 고정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분의 L이다. 이때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라.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 여기잖아요. 여기서 처짐량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 요거 알고 있잖아요. 3이하이분의 P를 세제곱. 즉 L 대신에다가 요거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 81분의 1이 나오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바로 여기서의 처짐량이. 됐죠? 요렇게 푸시는 거예요. 경우 1번, 2번, 3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